상상해보세요. 2026년 9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차를 몰고 이동하는데 주유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평소처럼 최저가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앱을 열고 검색을 해봤더니 휘발유 가격이 3,000원을 훌쩍 넘긴 미래가 믿겨지시나요? 이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드론 공격과 기루의 설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란이 전 세계에 던진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 숫자 보시면 소름 돋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 해상 원유 교역량의 4분의 1이 매일 이 좁은 호르무즈 해역을 통과합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당순의 내일 아침 주유비뿐만 아니라 식탁 위 모든 물가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사태는 이미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스러운 상상이 단순히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지금 당장 우리 지갑을 위협하는 현실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이 좁은 바닷길에 인질이 되었는지 그 내막을 파헤쳐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수입 애나리의 절대 다수가 이 길을 지날 뿐만 아니라 국내 보험사들이 해상보험에 걸어둔 위험 노출 규모만 무려 1조 6,863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급등한 기름값을 잡기 위해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했지만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딱 잘라 거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선뜻 발을 들이기도 쉽지 않은 외교적 딜레마가 우리의 생존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해협을 장악하고 밸브를 잠그는 순간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목을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우리에게 뜻밖의 요구를 던지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5개 동맹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에너지 초크 포인트가 막히는 걸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죠. 하지만 이는 단순한 파병이 아니라 중동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직접 뛰어들라는 초대장입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에너지 공급망의 동맥경화가 일어날 수 있는 최전선입니다. 우리가 군함을 보낸다면 원유 수송로는 지킬 수 있겠지만 이란과의 직접적인 충돌이라는 거대한 리스크를 짊어져야 합니다. 국가의 운명을 건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선뜻 답하기 어려운 이때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가 던진 경고는 우리의 등골을 더욱 서늘하게 만듭니다. 그가 내뱉은 숫자는 단순한 위협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미친 유가 폭등의 시대를 함께 헤쳐나가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동행하시죠.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지타바는 전 세계를 향해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는 걸 각오하라고 말이죠. 이건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통과하는 하르그 섬을 걸고 배수진을 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지타바의 승계에 대해 우리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사실상 참수작전까지 시사하는 전례 없는 압박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그곳을 지나는 선원들의 목숨입니다. 보험사들이 운항을 거부하면 군함이 몇 대가 있든 물동량은 제로가 됩니다. 도대체 왜 인류는 이 좁은 바닷길 하나 때문에 5,000년 동안이나 고통받고 있는 걸까요? 이 저주의 시작점을 알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역은 전 세계 에너지 안보의 급소이자 대체 불가능한 지정학적 병목 지점입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30%, 천연가스의 20%가 오직 이곳을 통해서만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80억 인류가 하나의 빨대로 에너지를 마시고 있는데 그 빨대를 이란이 쥐고 있는 격이죠. 사실상 유가 상승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아니면 백약이 무효한 상황입니다. 중동 정세가 다시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이 좁은 길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글로벌 에너지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인류는 기원전부터 이 좁은 길의 노예였습니다. 5,000년 전 고대인들부터 현대의 펀드 매니저들까지 이 바닷길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기원전 3,000년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절부터 인류는 이 해협을 통해 향신료와 보석을 날랐습니다.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드론이 날아다니는 시대가 됐지만 지리적 병목이라는 본질적인 취약성에서는 단 1cm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리적 축복은 곧 이란에게 저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땅 밑에서 솟구친 검은 황금이 이란을 세계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강대국들의 먹잇감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체 폭은 39km지만 수심이 깊어 대형 유조선이 실제로 다닐 수 있는 폭은 단 3km에서 10km에 불과합니다. 이 좁은 틈으로 하루에 2,000척 이상의 선박이 지나갑니다. 5,000년간 인류가 이 병목에서 한 번도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길을 대체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통로를 차지하기 위해 벌어진 강대국들의 잔혹사를 들여다보면 왜 이란이 지금처럼 변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초 카자르 왕조가 지배하던 이란은 평범한 중동 국가였습니다. 1905년엔 이펀 군주제를 꿈꾸며 민주화의 열망에 부풀어 있기도 했죠. 하지만 1908년 이란 땅에서 석유가 터지며 모든 꿈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Attention all ships. This is SEPA Navy.
지금도 해협에 울려 퍼지는 이 경고음의 뿌리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외세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였습니다. 석유가 터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영국이 마술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단순히 석유만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영국은 아예 이란을 보호국으로 선언하며 대놓고 안방을 차지하려 들었죠. 민족의 자존심이 짓밟히던 1921년, 영국은 레자칸이라는 군인을 앞세워 쿠데타를 지원합니다. 총리가 된 그는 1925년 스스로 왕위에 올라 팔레비 1세 왕조를 세우죠. 겉으로는 근대화의 기수였지만 사실상 영국의 설계도로 지어진 모형 왕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세계 석유 해상로 중에서도 핵심 초크 포인트, 즉 이 좁은 목줄을 주기 위해 강대국들이 한 나라의 왕까지 갈아치우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하지만 영국이 세운 이 왕조의 화려한 시작도 결국 그 끝은 지독한 영국의 배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국은 필요하면 언제든 동맹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1941년 영국은 자신들이 세운 팔레비 1세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이란을 전격 침공합니다. 석유가 나치 독일의 손에 들어가는 걸 막겠다는 명분이었죠. 이란 국민들에게 이 해협은 축복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언제든 들이닥칠 수 있는 열린 대문이었습니다. 이 비극의 정점은 1953년에 찾아옵니다. 모사데크 총리가 영국의 석유 회사들을 100%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하자 미국 CIA가 역사상 최초의 해외 공작을 벌여 그를 축출해버립니다. 이곳이 대한민국 공장을 돌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혈관에 해당하는 셈인데 누군가 그 혈관에 강제로 주사기를 꽂아 피를 빼가는 걸 막으려다 팔이 잘려나간 격이죠.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 속에 이란 민초들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민주주의의 기회를 통째로 박탈당했습니다. 내 집 마당에서 난 과일을 내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게 하는 횡보를 겪으며 이란인들의 가슴속엔 서구 사회를 향한 거대한 증오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싹이 잘려나간 자리에는 결국 관기 어린 독재가 피어났습니다. 미국이 다시 세운 팔레비 2세는 서구화라는 이름 아래 이슬람 전통에 짓밟았습니다. 1963년 이에 반대하는 신학생들을 향해 총구를 겨눴고 수많은 시민을 학살했죠. 호르무니가 집권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성격은 완전히 바뀝니다. 과거엔 강대국이 빨대를 꽂던 통로였다면 이제는 이란이 전 세계에 목줄을 줄 수 있는 무기가 된 거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드론 몇 대가 보험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는 말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40년 전부터 이란이 준비해온 비대칭 전략의 연장선입니다. 서구식 근대화를 강요하던 왕조가 무너진 자리에 종교적 근본주의가 들어앉으면서 이란은 세계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기로 자처했습니다. 혁명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단순히 정권이 바뀐 수준을 넘어 미국과의 끈질기고도 잔혹한 악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혁명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인 1979년 11월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이 점령당합니다. 444일 동안 미국인 52명이 인질로 잡히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졌죠. 미국인들에게 이 사건은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였고 이란에겐 악마의 제국 미국에 맞선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80년부터 1988년까지 8년 동안 이란-이라크 전쟁이 벌어집니다. 5천년간 인류가 이 병목에서 한 번도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를 처음부터 다시 쓰는 비극이었죠. 양국에서 무려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호르무즈 해협은 유조선들이 미사일 세례를 받는 선박들의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전쟁은 이란을 더욱 고립시켰고 지도부는 생존을 위해 더욱 극단적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국가 전체가 거대한 요새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죠. 8년간의 처절한 전쟁이 끝나갈 무렵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는 자신의 후계자로 모두의 예상을 깬 뜻밖의 인물을 지목합니다. 1989년 호메이니가 사망하자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평을 듣던 하메네이가 제2대 최고 지도자에 오릅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 부족을 공포로 메꿨습니다. 이란-이라크 전쟁 직후 하메네이 정권은 반대파 정치인 약 5,000명을 공식적으로 직결 사형시켰습니다. 하메네이는 종교를 방패 삼아 30년 넘게 이란을 철권 통치하며 자국민의 자유를 질식시켰습니다. 독재자의 칼날 아래 희생된 수만 명의 무고한 생명들에게 바치는 애도는 이란 땅에서 금기시되었고 해협의 파도는 그들의 비명소리를 삼켰습니다. 그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비웃으며 핵개발과 미사일 증강에 올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언제든 닫아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 철권 통치자는 생존을 위해 아주 의외의 파트너를 선택합니다. 심지어 우리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한 국가와도 은밀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1989년 하메네이는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과 만납니다. 반미라는 공통의 적을 둔 두 독재자의 만남은 중동과 동북아를 잇는 악의 축의 서막이었죠. 이 작은 해협 하나가 전 세계 육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당시 그들은 서로의 생존 전략을 공유하며 미사일 기술과 폐쇄적 통치 기법을 주고받았습니다. 귀국 후 1990년부터 하메네이는 이슬라믹 가번먼스라는 통치 이론서를 바탕으로 이란을 거대한 종교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법 위에 이슬람 율법을 두고 그 율법의 최종 해석권을 자신이 독점했죠.
이는 마치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면서 선수들의 생사 여탈권까지 쥐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게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이 견고해 보이던 독재 시스템도 내부로부터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억눌렸던 민심이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를 계기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예상을 뒤집는 반전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9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22살 청년 마사 아미니가 도덕경찰에 끌려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비극은 이란 여성들은 분노의 불을 지폈고 전 세계를 울린 히잡 시위로 번졌습니다. 22살 청년의 죽음 앞에 이란의 MZ세대는 목숨을 걸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메네이는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했고 최근까지 무려 3만 명 이상의 자국민이 목숨을 잃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인구 3만 명이면 웬만한 지방 소도시 하나 지도에서 통째로 지워진 것과 다름없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국민의 피로 유지되는 정권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이란을 멈춰 세우는 것이 군함이나 미사일 같은 군사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경제적 시스템의 붕괴가 더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의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런던에 앉아있는 보험사 직원의 마우스 클릭 한 번입니다. 보험회사 단 한 곳의 결정이 호르무즈를 지나려던 천척의 배를 그 자리에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전쟁보다 무서운 보험 거부라는 현실적 공포가 우리 식탁 물가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판 빈살만이라 불리는 모즈타바가 권력을 잡으며 이란은 이제 껍질을 벗고 새로운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해협 전체를 군함으로 막는 무식한 방법이 아닙니다. 평소 0.25% 수준이던 선박 보험료율을 무려 3%대까지 10배 넘게 폭등하게 만드는 정교한 심리전이죠. 거대한 댐이 있어도 수돗물 공급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밸브를 잠그면 도시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군함을 보내도 보험사가 위험해서 보장 못한다고 선언하면 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80억 인류의 에너지 줄기가 끊기는 거죠. 수조 원짜리 군함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과연 드론 한 대가 어떻게 이 거대한 시스템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는지 그 소름 돋는 실체를 공개합니다. 수만 달러면 만드는 드론 한 대가 수조 원의 세금이 투입된 최첨단 이지스함을 무력화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압도적인 해군력을 자랑해도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값싼 드론 수천 대를 완벽히 막아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변수가 있습니다. 드론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만약 바다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덫이 깔려 있다면 어떨까요? 이란이 숨겨둔 진짜 비대칭의 끝판왕 카드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중동 정세가 다시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진짜 이유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보유한 5,000개 이상의 수중 폭발물, 즉 기뢰 때문입니다. 미 국방정보국은 이란이 해협 곳곳에 이 치명적인 덫을 뿌릴 능력을 갖췄다고 경고합니다. 이건 학교 등굣길 복도에 누군가 수천 개의 압정을 뿌려놓은 상황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 운동화를 신고 있어도 그 길을 지나가는 순간 발바닥이 뚫리는 공포를 이겨낼 수는 없죠. 5,000개의 기뢰는 수조 원짜리 군함을 한순간에 고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란은 이 기뢰들을 이용해 해협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선언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해협을 점령하지 않아도 그저 위험하다는 신호만으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닷길이 막히면 땅 위로 파이프라인을 깔아 우회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상 파이프라인이 해협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철저한 오산입니다. 실제로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 수송은 호르무즈 해협 물동량의 고작 30%에서 40% 수준밖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2대에 걸친 참수 작전급의 위기 속에서 이 좁은 통로는 전 세계 에너지 갈증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파이프라인은 임시 방편일 뿐 해역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 실효성이 바닥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더 치명적인 문제는 땅 위가 아니라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바다 및 수심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대안으로 꼽히는 무산담 연안의 수심은 10에서 30m 수준에 불과합니다. 언뜻 깊어 보이지만 우리 경제의 생명줄인 초대형 유조선이 안전하게 지나가려면 최소 22에서 25m 이상의 수심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건 높이가 3m인 2층 버스가 천장이 2m밖에 안 되는 낮은 터널을 지나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배 밑바닥이 긁혀 좌초될 위험이 크다는 거죠. 21마일 해협에 묶인 세계 경제라는 비연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결국 안전을 위해 배들은 더 깊은 바다로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길은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비용 청구서를 내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형 원유 운반선의 중동 중국 항로 운임은 하루 21만 달러에서 42만 달러로 94%나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생산량의 70%에서 8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는 상황에서 운송비의 급등은 곧바로 전 세계 물가 폭발로 이어집니다. 이란이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목을 조른 겁니다. 기원전 3000년 고대 해상 무역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무려 5000년 동안 이 병목 지점의 저주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경제의 심장은 여전히 고대인들이 노를 젓던 그 좁은 길에 달려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 고대 해상 무역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무려 5000년 동안 이 병목 지점의 저주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3000년 고대 해상 무역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무려 5000년 동안 이 병목 지점의 저주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경제의 심장은 여전히 고대인들이 노를 젓던 그 좁은 길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지구의 생김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해협 하나가 전 세계 유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믿어지십니까?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이란의 영원한 친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국의 이익만이 있을 뿐이죠. 우리는 5000년 전의 숙명과 21세기의 기술이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위기라는 파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보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의 군함 파견을 요구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실제 위험보다 과도한 공포 마케팅으로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선원의 목숨입니다. 군함 몇 척을 보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민간 선박들이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보장입니다. 이곳이 대한민국 공장을 돌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혈관에 해당하는 셈인데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미국의 요구에 대해 우리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결국 이 복잡한 중동의 실타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요동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는 유일한 첫걸음입니다. 약 17분 동안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5000년 된 지정학적 과목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긴 시간보다 중요한 건 지구 반대편의 드론 한 대가 내 주머니 속 10,000원짜리 한 장의 가치를 어떻게 송두리째 바꾸는지 그 메커니즘을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경고음 Attention all ships, this is Sepah Navy 라는 외침은 단순히 배들을 멈추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목을 조른 겁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혈관입니다. 이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끊임없는 관심과 냉철한 분석입니다. 어려운 중동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통찰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